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비상계엄 선포와 무산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에 맞는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보니까 제 양반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제 한동훈 대표는 좌파 진영의 대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우파 진영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원래 한동훈 당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정 지지층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면서 지지층들이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폭정을 했네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했느냐,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던 2016년 6월은 선거 데이터,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선거 데이터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씨는 모바일 투표, 조작이 쉬운 모바일 투표 한 10% 정도 ARS 투표보다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한 9% 정도 모바일 투표가 적었기 때문에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굉장히 저는 높게 보죠. 그런데 그런 이제 분석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여론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될 때 좀 늘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갖고 사전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동훈 씨가 정치검사답게 선관위 측하고 타협을 했구나 그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제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씨가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젊은 친구가 상당히 요령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저 자리까지 왔지만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오래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선관위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는 초기 입장을 고수했으면 선관위가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머리가 좋고 하니까 본인이 선관위하고 잘 지내면은 본인이 입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칼을 가지고 등을 꼽고 윤 대통령을 제거하고 직무 배제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본인들이 행사하려고 그렇게 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정, 섭성을 미뤄보게 되면은 저는 전혀 놀라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개 재주 뿌리다가 뭐가 돈은 다 벌고 뭐는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씨의 언행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이고 특별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이런 행동을 한동훈 씨가 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좌파가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지금 한동훈 씨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온 정치검사 출신인 한동훈 씨가 앞으로 정치인으로 입신할 수 있겠느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을 업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의 상당수가 적대감을 갖게 되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주 극성 지지층인 소수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몇 시간 간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비해서 대표성은 없지만, 하기야 한국의 여론조사가 대부분 쿠킹,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유튜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설문조사는 오히려 훨씬 더 정직할 수가 있는 거죠. 설문조사 3개를 했습니다. 첫째, 계엄령이 무산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언행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2시간 정도가 경과하고 나서 1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표본 씁니다. 1만 5천 명 가운데서 지지하지 않는다 94%, 지지한다 5%, 잘 모르겠다 1%입니다. 94%가 한동훈의 언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은 정교하게 계산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공경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단단히 한 몫을 챙길 요량으로 그동안의 언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러나 94%, 1만 5천 명 가운데 94%라는 것은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등을 돌린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이게 이런 민감한 사람들도 이렇게 죄꾀에 자기가 넘어가구나,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째 설문조사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감정적인 면을 한번 물었습니다. 1시간이 경과되고 7,500여 명이 답을 했습니다. 비호감 86%, 호감 6%,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2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열성 지지층은 한 5% 내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등을 돌리게 된 것은 단순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실망을 한 겁니다. 한동훈 이꼴은 배반자, 이게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 겁니다. 한동훈은 배신자, 이게 각인된 겁니다. 그걸 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씻어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윤 대통령 등 뒤에서 큰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관역하는 일을 해가지고 본인은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다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번에 본인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설문조사 3번째는 좀 더 직설적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40분이 경과돼 가지고 3,800여 명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좋다 3%, 아주 좋다 2%, 싫다 5%, 아주 싫다 91%인 겁니다. 싫다가 5%, 아주 싫다가 91%니까 합치면 96%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본인들은 입신 출세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는 막 실시된 3번의 다양한 형태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 더 이상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용도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좌파가 영구히 대한민국에 집권하는 그 불쏘시개자, 일종의 배신자 역할로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문조사 세 번째, 한동훈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싫다가 91%인 겁니다. 그냥 싫은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도 니를 보고 싶지 않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많은 한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가 배신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적대감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을 이번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